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자, 긴급 속보입니다. 현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환창, 정계선, 마흔혁 중 조환창과 정계선 후보자 2명을 즉각적으로 임명을 하겠다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활동이 적발됐던 마흔혁의 경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임명을 하겠다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애매합니다. 지금 이로 인해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쌍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대신 헌재 2명 좌우로 1명씩 임명을 한 뭔가 줄타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좌우 진영에서 지금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좌측 진영은 보다 더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최상목이 저버렸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 우측 진영에서는 버텨야만 하고 전례가 없었는데 그걸 아무리 좌우 진영 각각이라 하더라도 왜 임명을 하고 자빠졌냐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불리해졌거든요. 결국 8명이 돼서 3명이 반대를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는 건데 6인 체제로 갔다면 1명만 반대를 했어도 됐었던 거거든요. 서로의 진영에게 지금 동시에 불리해진 요상한 상황이라 평가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 보수 진영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또 뭐냐? 또 다른 최초의 악례를 만들었다라는 거. 여태까지 권한대행이 장관급 이상의 인사를 임명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 전례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진영이 불리함에도 이런 결정들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오늘 확보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저도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4월 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인 것으로 아는데 과연 그 전까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오면 다시 6인 체제가 되는데 이거 이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래 3명을 임명한다면 2명이 퇴임을 하더라도 7인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데 다시 6인이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지금 좌파 진영은 본인들이 추천한 2명 중 1명만 추천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기존의 재판관 둘의 임기 만료로 인한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요것 때문에 최상목을 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우파 진영에서는 원래 없던 사례인데 그걸 만들어가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어떡하냐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 표만 반대가 떨어져도 기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을 왜 3표로 만들어놨냐 이 얘기입니다. 불안합니다 정말. 만약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8인 중에 6인이 찬성을 하면 바로 탄핵 가결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 최상목 대행이 공수처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진영에서 보기엔 야당 겁방에 결국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악례를 만드네요. 화가 납니다. 화가. 뒤통수 치는 애들이 대체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마지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긴급 발표 현장 같이 보고 마무리하시죠.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아 항공기 추락사고 수습과 국정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 너무나 착잡한 심정입니다. 동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3차례나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제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24년 말 환율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 외신,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규와 고통을 목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12월 24일 글로벌 신용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과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경우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부디 근본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